동영상을 보는 학생은 문제를 푼 다음에 동영상을 틀고 답을 맞추세요. 한번 다시 볼게요. 1번에 5번, 2번에 5번, 3번에 트랜지션, 4번에 90초, 5번에 동쪽으로 자전, 6번에 자원, 7번에 마스 500, 8번에 빅뱅, 9번에 4번, 10번에 폭발이에요. 1번은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책에 다 나와 있죠. 한번 읽으면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답은 냉장고는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인공위성 얘기도 다른 것들이 기억이 안 나도 5번은 이렇게 기억이 나죠? 무인위성 지금도 끊임없이 돌고 있죠. 심지어 별이랑 헷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3번에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나는 자동차 대신에 달리는 비행기를 만든다는 거죠. 트랜지션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동차는 뭐 개발이 되고 있는지 뭐 여기저기서 들리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뭐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부터.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에 가면은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제 굳이 주차를 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려주고 자기 혼자 가서 주차하고 내가 나오면은 주차돼 있던 차가 오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차를 소유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차들이 그냥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좋겠죠. 주차장에서 알아서 그냥 와가지고 나 태워다 주고 편하겠지. 4번 90초예요. 90초. 90초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1분 30초죠. 1분 30초 안에 탈출한다는 게 뭐 달려가는 게 뭐가 어려울까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내릴 때 엄청 오래 걸리죠. 물론 짐 챙기고 하느라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그거 물론 문도 여러 가지 하나만 열려 있고 그 위에 앞에만 열려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문 다 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로바로 뛰쳐나가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당황하면 몰리다가 서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짐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을 챙기면 안 돼요. 그러면 뒷사람이 탈출을 못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짐을 챙기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슬라이드 있죠. 고무로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그 바다 같은 데 내리면 그게 배가 돼요. 고무 이거 저 뭐죠? 슬라이드 그 공기로 돼 있는 부풀어 그거 있죠. 거기를 가방을 갖고서 뛰어내리면 찢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가방 같은 거를 절대 챙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도 그 와중에도 예전에 비상 착륙해가지고 사람들 급하게 탈출할 때도 막 가방 갖고 내린 사람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5번 우주선은 동쪽으로 발사한다는 거죠. 동쪽으로 발사하는 이유는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지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우리 지구가 이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는 천천히 돌지만 얘는 여기는 훨씬 빠르겠죠. 한 바퀴 돌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좀 느리고 한 바퀴 돌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는 좀 과장을 보태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어요. 옆으로 더.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 차이가 20km인가 몇십 킬로 난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동쪽으로 쏜다. 그래서 이만큼의 힘으로 돌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만큼의 힘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번 쌓아볼게요. 동쪽으로 쏜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서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주는 돌지 않으니까 이 힘이 그대로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은 서쪽으로 쏜다. 그러면은 이만큼 깎여서 요만큼의 힘만 가지고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러면은 북쪽에서 쏘는 게 좋을까요? 남쪽에서 쏘는 게 좋을까요? 북쪽. 북쪽?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밑줄이 안 나오는 단계에서.
그쪽이 좀 더 이동하는 거리가 있지 않아요? 볼게요. 남쪽에서 쏘면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지구를 탈출하겠죠? 북쪽에서 쏘면은 이만큼의 힘을 가지고 탈출하겠죠? 남쪽에서 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대략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우주센터 이름이 뭐죠? 네? 누리호. 나로 주세요. 나로 우주센터 맞아요. 그래서 나로를 쐈었죠. 그리고 누리호를 그다음 쏜 거고. 나로 우주센터는 어딨죠? 충청도? 강원도? 아닌데. 그냥 강도? 그냥 찍지 말고 전라도? 모르면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전남 고흥 외나로 더 있어요. 그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남쪽에 있죠? 물론 뭐 이것 때문에 꼭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쪽에 있어요. 요 옆에 소록도도 요 근처에 있어요. 소록도는 하샘님들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 동쪽으로 쏴야지 이득이다. 6번 달을 지금 계속 가려고 다들 달 탐사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원 때문에 그렇죠. 달에는 핵융합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 헬륨. 헬륨 말고 헬륨3였나? 네. 네 맞아. 잘본 얘기. 하여튼 그게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는 거죠. 헬륨3.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다누리호라는 그 위성을 보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래서 다누리호가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에서 뭐 이미 그런 적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달의 뒷면을 찍었어요. 달의 뒷면은 우리가 못 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달이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면 달이 이렇게 자전을 했지만 달이 지구를 보면서 이렇게 돌죠. 그래서 한쪽 면에서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뒷면을 못 보는데 얼마 전에 다누리호가 뒷면을 보고 왔어요. 그 우리가 다누리호 갈 때 미국 측에서 니네만 가지 말고 우리 장비도 좀 실어달라 하면은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탐사하는데 훨씬 시간이 줄어들겠죠. 에너지 많이 쓸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도움을 좀 줬어요. 우리가 달을 글로 가는 궤도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겠다 해서 니들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원래 지구에서 달까지 우주선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죠? 가을? 아, 네. 예, 한 4일 나흘 걸려요. 네. 금세 가요. 근데 다누리호는 몇 달 걸렸어요. 어떻게 갔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예를 들어 멀리까지 갔다 왔어요. 굉장히 멀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연료를 엄청나게 아꼈어요. 그 우주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다 오고. 우리도 그래서 제 아르테미스 계획이죠. 거기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고 사람을 달로 다시 보내는 계획이에요. 7번 뭐 요거는 사실 글쎄요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요. 마스 500이에요. 이건 그냥 드라마 보세요. 빅뱅이죠. 빅뱅이 참 재밌는 건데 빅뱅. 빅뱅이 어떻게 우리는 빅뱅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아인슈타인. 빅뱅이 왜 지구 안에 우주가 한 점에 있다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까요? 무슨 근거로? 그냥 뭔가 이게 빵 터진 것 같아요. 그냥 애초부터 이렇게 있었다고 해도 되잖아요.
블랙홀 때문에 뭔가 뭐 압력이 엄청 모여가지고 그게 점이 돼서 갑자기 폭발했다. 그러면 이미 우주가 있다가 점이 됐다, 폭발했다. 뭐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블랙홀 안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뭐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우리가 이거 우주라고 해보죠. 지구는 여기 있어요. 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지는 얘기를 할게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서 사람들이 우주 끝을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균일한 배경 복사 에너지가 관측이 됐죠. 근데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한 점에 있다가 퍼져나가게 가장 올바른 추론인가 봐요. 우리는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빛으로 빛이 도달하는 거리까지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는 거는 그보다도 훨씬 더 못 가요.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이게 전부예요. 이거 관측 가능한 우주라 그러죠. 실제로 우주는 훨씬 더 클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여기 뭔가 있겠죠, 우주가. 혹은 우주 비행사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 조건이 필요하죠. 너무 크거나 또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흘리지도 않아야 되고 충치나 흉터 없어야 되고요. 터질 수 있고 충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서 공기가 부풀어서 치통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죠. 동료들과 원만한 성격을 가져야 할 테고 정서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실제로 우리 이렇게 우주 관련 영화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꼭 한 명이 미쳐요. 그렇죠? 또 한 명이 미쳐가지고 온갖 민폐짓 다 하고 다녀요. 심지어 우리 마션에서도 한 명, 아니 마션이 아니라 인터스텔라에서도 한 명이 좀 미치죠. 인터스텔라에서도 한 명이 싸우다 죽지 않나요? 몇 대이요? 맷 데이먼은 주인공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주인공이 마션 아니에요? 맷 데이먼은 마션 아니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에도 몇 대이만 나오는데. 그런가? 주인공이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중요한 건 한 명이 미쳐요. 예. 그러니까 미치기 좋은 공간이에요.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저 관리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궁금해졌어요. 몇 대이면 안 나오는데? 조연으로 나오는데? 마션 아니에요? 그 마지막 부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뭐 여기 출연진에 없네. 조연에 있네. 마지막에 박사로. 얘는 예. 아무튼 뭐 중요한 건 매듭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또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무를 하러 가는 거니까. 그때 그냥 힘든 상태에서. 10번. 방귀는 뭘로 돼 있죠? 주 가스가 뭐죠? 메탄이죠. 요즘은 여러분들 메탄이라고 안 배우지 않아요? 미테인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게 불을 만나면 폭발을 하죠. 그래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 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어렵다기보다 굳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은 6개가 통과해요. 우리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 이거 하고 복사해 줄게요. 안 갖고 온 학생은. 그냥 듣고서 이따 읽어봐요. 132페이지. 원래 일론 머스크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였어요.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읽어도 앨런이야. 앨런이라 읽어도 내가 앨런이라 읽어도 돼. 네, 최근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로켓 업체 스페이스X가 테슬라 전기차를 실은 펠컨 헤비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거대 우주선을 수송해 달이나 화성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지구상 주요 지역을 30분 내로 모든 지역을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신형 로켓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시간 만에 지구의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같은 기후 위기의 시기에 1시간 만에 가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를 쓰겠어요. 근데 그게 무슨 핵연료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주로 화석 연료겠죠. 그러면은 과연 그리고 엄청 비싸겠죠. 1시간 내로 간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구 대기권 내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때 누리호나 이런 거 발사하는 거 보면은 순식간에 우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마치 대륙간 탄도탄처럼. 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현 세대 내에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을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화성에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지구와 전혀 다른 삶의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어른이 되면은 달나라도 가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지금 달나라는커녕 밖에 나가는 것도 비싸요. 엄청 우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몇백억 뭐 우주 관광 상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나이 때 통일돼서 군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한 5년 후에는 이제 군대에서 슬슬 부를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금세예요.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과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죠. 또 이렇게 강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모르겠어요. 진짜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야지 가는구나 할 것 같아요. 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쓸 거는 여러분들이 화성에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며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도시의 모습이 어떨지 그리고 화성에 가게 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적으면 안 돼요. 그럼 화성과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화성은 지구 중력의 3분의 1이던가? 그럼 점프하면 엄청 높겠대요. 그쵸? 오. 그리고 몸무게도 줄지 않아. 크기가 3분의 1인가? 지구 중력의 3분의 1인가? 그리고 크기도 하여튼 크기는 지구 반지름의 2분의 1인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에서 살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근육 손실을 입고 그러면서 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헬스장 같은 거로 열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부터 우주 방사선들이 그대로 대기가 없으니까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막아줄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부터 혹은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하는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죠. 화성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 뭐 농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테니까. 그리고 햇빛도 좀 덜 들어오겠죠. 일교차는 심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화성 가면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화성의 환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글을 좀 써보세요.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잠깐만.